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김미화입니다. 시사진행 제가 선배인가요? 반갑습니다. 물론 속 시원한 속풀이 해장국 같은 방송으로 답답한 국민들 마음 어루만져주고 계시겠죠? YTN 라디오 개 6주년도 축하드리고 상암동으로 이사 가셨다는 것도 축하드리고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이 시대의 어른 강지원 변호사님의 바른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파이팅!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입니다. 오늘 3부는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그리고 상암시대를 맞이해서 방송인 김미화 씨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김미화 씨 말씀처럼 앞으로도 뉴스 정면승부는 국민들과 늘 소통하고 좋은 뉴스, 올바른 뉴스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구조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7414번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일반인과 학생들 다른 나라 사람들로 나눠서 보는 것은 옳지 않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숨들임에 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정신치료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022님께서는요. 피해자 가족분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모아진 기부금들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져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 추첨을 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들어갑니다.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새로운 상암시대를 맞이해서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희망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작은 힘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희망 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잘 아시죠? 살아있는 도전의 아이콘 산악인 엄홍길 대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엄홍길입니다. 한국에 계셨나요? 네네네. 해외 등반도 많이 하셨을 텐데 금년에는 안 하셨습니까? 금년은 제가 올 3월 달에요. 예. 제가 네팔에 네. 학교를 이렇게 지으러 갔다 왔어요. 네네. 지금 학교를 네팔에 휴먼스쿨을 짓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네. 이번에 그 6번째 학교가 준공을 하게 됐어요. 6번째가 준공이 됐군요. 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번째 학교 준공식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앞으로 시작하고 할 거고. 예. 그다음에 9번째. 예. 순서는 이제 9번째 학교가 또 착공을 하게 돼가지고요. 착공을. 네, 예. 6번째 학교 준공, 9번째 학교 착공식을 마치고. 아이고, 예. 네, 3월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휴먼스쿨 네. 네팔에다 짓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줘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네. 참 이 네팔에서 히말라야 16자를 등조하시고 그래서 참 그걸 보훈하겠다 네네. 하는 뜻에서 이런 스쿨을 짓는다는 건 뭐 저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네. 벌써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예, 지금 순서로는 원래 현재 10개째가 지금 착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5개 학교는 완공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5개 학교는 공사가 현재 막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쯤 되면 5개 학교도 이제 거의 완공이 돼가지고 네. 10개 학교가 내년 초까지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고 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또 그러니까 6월 초에 네. 11번째 학교 이제
또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또 나가셔야 되겠네요. 예, 또 그렇군요. 저분 몇 개를 지실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예, 제가 히말라야 8,000m 16자를 올라갔듯이 성공했듯이 예. 저희 또 히말라야가 저에게 그런 엄청난 큰 어떤 행운과 어떤 꿈을 이루게 해주고 예. 저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살아남은 자로서 제 앞으로 남은 삶을 그렇게 베풀고 도움해서 저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런 삶을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묵주머 제도를 설립을 했고 네. 2008년도 5월 28일 날이요. 예.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매년 이제 하는 학교를 1개 내지 2개씩 지금 작공하고 준공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몇 개까지를 그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16개. 제가 16자를 올라갔으니까 저도 히말라야 그 오지 지역에 네. 그 자라는 어린이들 위해서 그 어린이들의 어떤 꿈과 어떤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소망을 이루는 일에 저도 뭔가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네. 미력 하나마 그래서 그런 교육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6개까지는 짓겠다고 하셨는데 네. 나중에 뭐 형편이 닿으시면 뭐 더 지으셔도 괜찮겠죠? 예, 그럼요. 네, 그것이 네. 이제 잘 돼서 저기 뭐 어떤 그 탄력을 받고 주변에 또 많은 분들 관심 더 갖게 되면 이제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겠죠. 네. 히말라야 등반을 16개를 하셨는데 참 그 히말라야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는 생각하신 거,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네네. 네, 많은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히말라야 8,000m 16자를 그 도전하기 위해서 결국 성공을 했지만 22년이라는 세월을 22년. 예, 뭐지 어떤 젊음, 모든 청춘, 모든 뭔가 열정을 거기다 바친 거죠. 그 네.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엔 저는 뭐 그 꿈을 이루고 살아나왔죠. 그 과정에 저는 엄청난 저 자신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많은 어려움과 어떤 삶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네. 더 많은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어떤 시련의 시간들을 많이 저도 경험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 과정에 또 더 큰 제가 또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이 어떤 그런 많은 실패와 어떤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참고 이겨내고 어떤 것을 또 도전했기 때문에 네. 성공했겠지만 살아남았겠지만 더 네. 중요한 면에는 또 제가 여러 명의 또 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동료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희생 네. 많은 희생과 노력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이 저를 받아주고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라고 하면 정말 성공한 이 산악인이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에 22년 동안 산악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시련과 고통, 실패 뭐 이런 것도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뭐 다른 말씀을 해줄 시간이 안 주시겠지만 네. 정말 이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이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 생각나시는 대로 예 진짜 뭐 그 매번 산을 제가 총 8,000m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38번의 8,000m를 갔어요. 38번을 도전하면서 16번을 성공했는데요. 그 과정에 물론 매번 산에 갈 때마다 그 8,000m 산들이 그 뭐 쉬운 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감히 그 범접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신들의 영역이자 뭐 죽음의 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인간이 어떤 진짜 한껏 민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 자연을 대자연에 어떤 도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16자 중에서 가장 많은 저에게 많은 실패와 어떤 그런 또 사고와 동료의 희생과 눈물을 많이 흘린 산이 있어요. 네. 고통의 눈물을. 바로 이제 안나푸르나라는 8,052m 산인데요. 8091. 그 산을 제가 자그마치 4번을 가서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고 5번째 만에 성공한 산이니까. 5번째 성공하셨어요. 네, 5번째 가가지고요. 그 산을. 그리고 3번째 도전할 때 거기서 동료 한 명을 제가 또 잃었어요. 동료가 크레파스에 빠지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운명을 달리했죠. 그래서 그 시신을 빙하 속을 내려가서 그걸 끌어내서 운구를 했고. 네 번째 또 도전하다가 그 7,600m 지점에서 위에서 미끄러지는 동료를 살리겠다고 제가 그 친구의 몸에 묶여있는 줄을 잡았는데 로프가 결국 제 발목을 감고 떨어져가지고
정차리고 보니까 한 20m 추락을 했는데 정차리고 보니까 제 오른쪽 발이 완전 180도 완전히 돌아가 있더라고요. 오른쪽 발이 예, 오른쪽 돌아갔다고요? 발이. 예, 완전히 막 앞꿈치가 뒤에가 있고 뒤꿈치가 앞에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요? 예, 이게 완전히 우두둑한 완전히 완전히 예. 그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떨어지면서 그냥 발목들로. 동료는 멀쩡하게 살고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7,600m에서 제가 4,500m까지 2박 3일 동안 네. 제가 이 한 발로 왼발로 예. 오른발이 다 부러졌거든요. 예. 이 진짜 오른발이 발목 덜렁덜렁거림이 달려가지고요. 예. 왼발 하나로만 가지고 제가 팔꿈치를 막 끼고 무릎하고로 끼고 막 미끄럼 타고 기다시피 이렇게. 예, 기다시피 해가 매달려서 줄에 매달려서요. 네. 그 끝까지는 막 그 이제 막 얼음벽이라든가 막 설벽이라든가 암벽을 막 줄 타고 2박 3일 동안 제가 4,500m까지 기억에 내려와서 헬리콥터에 국적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네. 네팔 병원에 가서 거기서 수술 못 해가지고 한국까지 또 후송돼가지고 네. 대수술을 받고 좀 그랬죠. 결국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또 산을 절대 못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는 이제 산에 못 갈 거다. 못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술 다리가 워낙 크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내려온 것 자체가 이건 뭐 기적이네요. 예, 기적보다 네, 더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어떻게 거기서 그 이런 다리를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저는 이 다리를 다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다시 훈련하고 재활을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10개월 만에 안나푸나를 다시 도전하셨어요. 도전한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발도 이제 다리도 이렇게 돌아오고. 예, 네.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돌리고 네, 이제 네. 막 그 철심을 받고 막 해가지고 철심도 받고. 예, 쇠도 받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시 안나푸나를 10개월 만에 다시 도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성공을 했죠. 네. 그러나 그 과정에 저는 고수산에서 제가 3명의 동료를 제가 결국엔 이뤘죠. 그러셨군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침몰 사고 네.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정말 놀라셨죠. 아, 저는 이게 참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대체가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예. 이제 막 상상조차도 안 되지만 믿겨지지도 않고요. 네. 예, 진짜 참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이 유가족들, 네, 이미 이제 센사를 떠나신 분들에게는 유가족이고 예. 또 아직도 이제 이제 실종 상태에 있는 네.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받은 충격이 말할 수 없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들도 이 어려운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서 딛고 일어서서 이겨내셔야 할 텐데 네네. 그 정말 히말라야 산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신 우리 엄원길 대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유가족분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네. 대한민국 산하가 진짜 다 진짜 참 힘들고 슬퍼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 생과 사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네.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건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안나푸르나에서 7,600m에서 4,500m까지 네. 그 일반적인 산도 아니고요. 네. 그런 죽음의 지대에서 한 발로 2박 3일 동안 제가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저는 한시도 좀 그런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안나푸르나 시시에 저는 분명히 살아서 돌아갈 것입니다. 살아서 네. 내려갈 겁니다. 네. 왜 살아서 내려가야 되냐? 저는 꿈이 있습니다. 네. 이 꿈을 이뤄야 됩니다. 저 네. 안나푸르나를 다시 다리를 고쳐갖고 와서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서 저는 또 14자를 해야 되고 16자를 가야 됩니다. 8.1 16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꿈에 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저는 절대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한. 네. 그러면서 그냥 2박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요. 먹지도 못하고 막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고 막 깨가지고 막 피 범벅이 다 되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 고통의 죽음의 짓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말이죠. 상상이 가지 않는데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하면요. 네. 이건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걸 했을까. 예, 다리가 완전 부러져가지고 오른발이 막 덜렁덜렁 거리는데 그 예.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희망, 이 희망을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희망이 없으면 단 며칠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제가 경험하건데 희망만 저버리지 않으면 네.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네. 예, 제 동료가 막 그냥 어떤 설명에 걸려가지고 자외선 어떤 빛에 눈이 눈이 안 보이게 돼가지고. 그런 현상도 생깁니까? 자외선이? 예, 자외선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예. 망막이 손상되거든요. 네. 시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어떤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걸 경험하고 했었는데 아주 세게는 아니래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도 그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앞이 보여야 된다. 나는 봐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진짜 뭐라 그럴까 붙잡을 수 없는 것도 붙잡게 해주고요. 예, 더 그게는 진짜 불가능한 일도 성취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네. 제가 거기서만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제가 거기서 그냥 모든 걸 그냥 포기했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제가 살아 내려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뭐 16자를 성공하고 이 자리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어떤 현상에서 어떤 안정감을 체험해서 어떤 그 희망을 가지시고 어떤 이런 상황들을 참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군요. 세상을 떠나신 분은 떠나신 분이지만 이제 살아있는 한 희망은 놓지 말고 그렇죠. 꼭 꿈을 이루도록 하세요. 그런 말씀을 주신 거네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희망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그 세월호의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서 또 생존해온 그 젊은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또 굉장히 죄책감 같은 걸 또 가지신대요. 나만 살아왔나. 그 사랑하던 그 친구들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우리 어몽길 대장님께서는 같이 산에 올랐던 동료가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목격하시고 그리고서도 또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때 그런 죄책감 안 드시던가요? 그 순간에 그 시신을 딱 보는 순간 제에서 끌어안는 순간 그 고통은 이런 말을 표현할 수도 없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료를 잃고 시신도 못 찾은 경우도 여러 명 됩니다. 찾은 경우도 있지만 찾아가지고 운구를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찾지 못한 경우도 여러 명 돼요. 못한 동료들이. 그럴 때 그 순간에는 진짜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가장 너무나 또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뒤바뀌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친구가 살고 내가 그렇게 눈을 감아서 그 운명을 달리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어떤 죄책감이 들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상황에서 그 상태로 계속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기에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이 상황에서 동료가 먼저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 친구가 이루지 못한 거 동료가 역시도 정상을 가기 위해서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같이 산을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르지 못한 어떤 꿈을 내가 대신 이루겠다. 대신 이뤄주겠다. 라는 어떤 그 동료의식을 가지고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오르는 것이다. 막 힘들고 위기의 상황 처할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떠올리거든요. 먼저가 동료들 얼굴을 떠오르면서 나에게 용기를 달라 힘을 달라. 너희들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너희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어떤 같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러시군요. 항상 함께 간다.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마음속에 어떤 그런 영혼을 가지고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그러셔서 더 나아가서 하늘 더 나아가서 그 사관학인들 중에 고인 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돕는 또 그런 사업도 펼치고 계시고 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러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현지 셀파 현지인들이라든가 국내에 또 산학인들 자녀들 이렇게 또 그런 지원 사업도 하고요. 청소년들 위한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도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도 우리 어몽길 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용기를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여러분께서는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일반인 구조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 이거 아직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 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 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4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한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고요. 그 뒷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나눠봅니다. 정치 수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대 기자님은 이제 여당 출입 기자시죠? 네, 새누리당 출입하신 분이시고 하어영 기자님은 야당 출입 기자시죠? 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당 출입하거나 야당 출입을 하시게 되면 기자들도 다 급편이 된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뭐 솔직히 들 때가 있긴 있는데. 양정대 기자. 근데 네. 이제 그게 조금 더 그쪽 얘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잘못한 일을 했더라도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면 설명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 폭이 조금 넓어진다 뭐 이런 차원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넘어가면 됩니까? 절대 안 되겠죠. 안 되죠. 라고 답을 해야 하죠. 하어영 기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알고 보면 나쁜 사람 하나도 없다. 네. 각자의 사정이 존재한다는 뭐 이런 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야당도 특히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비판 지점들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엄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잠시 웃었는데 사실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참, 이 세월호 침몰 참사. 이거 참사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는데
두 분께서는 이제 한 분은 여당, 한 분은 야당 이렇게 출입을 하시면서 그 각 정당의 이 분위기들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우선?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하나는 최근에 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결과를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또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 뭐 그야말로 급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뭐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민적인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 민심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게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소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더군다나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사 지방선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네. 이제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방선거가 이제 36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 준비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지금 돈선거 파문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호영 기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이 세월호 진상조사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각 상임별로 각 관련 부처, 해양수산부라든가 안전행정부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구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자료에 대한 답은 뭐 생각보다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고요. 뭐 또 이런 진상조사와 또 다르게 투트랙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선거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요, 야당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불안에 대안으로 그러니까 대안 세력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자신 없어함도 좀 있고요. 이것이 또 실제로 당 지지율로 이어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반성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보태자면 오늘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초연금법이라든지 등등 당내 분란, 경선도 포함입니다. 당내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잡음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여야가 요즘 말이죠. 조용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치인들도 이제 섭외를 합니다. 근데 여당 정치인이고 야당 정치인들이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목소리 안 내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방송 같은 데 출연하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날리기 좋아하고 뭐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큰 소리 내기 좋아하는 이들이 요새는 조용해.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이 애도 분위기, 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이 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출연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든가 뭘 고치면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점에서 보면 사실은 작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줄곧 항상 얘기되었던 것처럼 이 여당의 집권 여당도 사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고 이 무한 책임을 같이 지는 그런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게 뭐 지적하셨던 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나 이런 것들 또 정호원 총리의 사의 표명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이런 과정이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비판하고 조언하고 해야 될 텐데 사실 목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야당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도권 중진 의원 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분도 이제 방송을 즐겨 출연하는 분이에요. 즐겨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자주 출연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지금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기력감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국회의원 별게 아니네요.
뭐 실제로 이렇게 개인으로서 이렇게 예, 중차대한 국가적인 일에 있어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건 이거 솔직한 마음이죠. 예.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체계를 바꾸는 법안들을 내는 것, 이것 말고 본인들이 지금이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좀 무기력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또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정부 쪽이나 여당 쪽에 무슨 좀 부족함이 있거나라고 할 때 야당은 신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공격하고 말이죠. 뭐 하는데 이번에는 별로 조용했어요. 그렇죠. 일부러 뭐 자성한다든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꺼냈어요. 네. 이럴 때는 좀 조용하게 있는 것이 점수 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하영 기자? 실제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네.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판적으로 보여지는 지점도 있지만 지금 이 국면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정치권에도 하나의 변곡점,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분위기도 하고. 실례 말씀이지만 요때만 그러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IMF나 아니 미국의 9.11에 못지않은 사건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IMF 이전과 이후로 우리 사회가 갈렸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도 최소한 안전이라든가 안전 시스템,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반성들이 일반인도 있으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도 당연히 따라야겠죠. 예. 양정대 기자? 저는 하의영 기자의 얘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좀 있을 거고 사실은 하의영 기자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좀 정치권에 대해서 좀 그런 기대를 아직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군요. 그렇죠. 네. 안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안 변할 걸. 아니요. 변했으면 좋겠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 정말 노력할까요? 예? 그 수십 년 동안 학습해온 게 그건데 이렇게 지금 말 잘못했다가는 야단 맞는 거 봤잖아요. 국회의원들 몇 사람들 그 실수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짝쫄아들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죠. 그 제가 어떤 이 프로에서 국회의원하고 대담을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쌈복장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저 듣기 좋은 말씀이신데 과연 그럴까? 믿어도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죠. 여야의 입장들은 어떻든가요? 양정대 기자. 일단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이 내놓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을 담은 사과였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게 표현이 되어야 맞겠지만 이 대통령으로서 이 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은 것일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전대책 이런 것들 뭐 국가재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재정비해서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갖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죠. 그런데 실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만나보면요. 좀 부족했다 혹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 여당 안에서도? 그렇죠. 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이 상황을 두고요.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국무회의 사과가 나온 그날은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께서 사과의 말씀 있었고 국민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대변인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 정도였는데요. 말하자면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비공개 사과가 사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섰어요. 그 다음 날 오히려 사과가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 등으로 비판의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까 강변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야당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예. 보여주는 거죠, 단적으로. 네. 또 한 가지 변화의 모습이라는 건 말이죠. 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겁니까? 뭐 합니까?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동안에 밀렸던 그 법안들 쫙 처리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 실상이 어떤가요? 양정대 기자? 실제로 어제 오늘 지금 국회가 지금 열심히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작을 안 했을까요? 지금 8시쯤 전입니다. 그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맞나요? 이름이 워낙 너무 길어가지고 이 미방위에서 그동안 이제 방송법 개정안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법안 처리가 전혀 못 되다가 이 방송법 개정안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125개 법안이죠. 이거를 이제 하루에 그동안 이제 심사를 다 해놨던 것들도 있고 새로 심사를 해놨던 것도 있고 어쨌든 새로 심사를 한 것도 있고요. 그거 이제 밀린 법안들 한꺼번에 처리를 했고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이제 재난 안전 관련한 그런 법안들을 미뤄뒀던 법안들 이 처리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초연금 법안을 자체 의견 수렴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아주 난산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시점에서 법사위를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법사위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법사위는 넘겼습니까? 예. 아주 대단한 진통이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정부안은 원래, 그러니까 공약에 나온 거는, 소득 하위 70%,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공약이었죠. 이게 이제 예산 문제로, 소득에 따라서 소득 하위 70%에 월 신배서 2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거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요. 이거를 두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게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대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사실 선거가 닥쳐오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께서요. 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여론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이제 합의를 본 거고요. 원내대표끼리. 이 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발에 부닥쳤어요. 여기서 이제 리더십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 결론은 났나요? 지금 결론은 난 상태입니다. 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회의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그 2개 안을 올린다는 거 그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아무튼 모양이 좀 그랬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서 국회의원들의 겸직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는 뭐 이런 또 무슨 합의가 있었다면서요? 그 어느 분이 아십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국회 운영 규칙을 이제 규정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겸직하고 뭐 영리 업무 허용하고 이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거 대폭 좁히겠다 이렇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약속을 해놓고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좀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그냥 다 갔습니다. 8011님 문자 주셨는데요. 원래부터 정치권에 기대를 별로 안 했지만 이번에 더욱 실망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모두가 슬퍼하는 동안에 정치권은 얼굴 도장 찍으러 다니고 별 도움도 안 되는 사고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적어주셨네요. 4345님께서는 세 분 궁합 좋네. 저희들 얘기 같은데요.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맥락을 잘 짚어주시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한겨레 신문의 하호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4345님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영,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